주제로 이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쿄올림픽 보이콧 문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행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이제는 도쿄올림픽의 안전성 문제를 대한체육회까지 나서서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등의 검증을 받아보자는 제안을 하는 등 여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이러한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도 이와 같은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면서 러시아를 제대로 자극해버린 건데요. 앞서 한국의 독도도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면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평창올림픽 때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여 독도를 지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며 일본 영으로 표기했고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이번엔 러시아가 같은 문제로 터진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의 외무부 대변인이 이 같은 점을 즉각 항의했고 러시아 내부에서는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 대해서 과거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일본과 경제적인 협력을 하면서 쿠릴 열도 4개 중에 2개를 반납할 생각도 일정 부분 한 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러시아 남쿠릴 열도 주민의 97%가 쿠릴 열도 반환에 반대를 했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푸틴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데 연금 수령 나이를 연장해서 그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 기세로 커져 이젠 쿠릴 열도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나오니 러시아로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한편 북한도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며 매우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요.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발언은 안 나왔습니다만 일본 내부에서 이것을 빌미로 북한이 보이콧을 해버리겠다며 나온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미 도쿄올림픽 보이콧 관련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남북한이 동시에 합해서 보이콧을 진행한다면 도쿄올림픽은 그야말로 망치는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까지 합세하면 올림픽은 평화를 도모하는 전세계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토 싸움 표기로 얼룩지고 사상 초유의 무역 문제로 인해서 참가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생각해봤을 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당장 이 문제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연합뉴스가 인용한 도쿄신문과 같은 경우 이미 한국에 가한 부당한 경제제재 때문에 이것이 곧 올림픽 보이콧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일본 내부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영토 문제에 방사능 안정성까지 불거지며 올림픽 보이콧 문제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 국립대 부교수이자 러시아 외교 싱크탱크인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인 글렙 박사는 한 러시아 유럽 관련 정치지의 한일 반도체 전쟁이란 기사를 통해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분쟁의 관련성에 관한 칼럼을 올렸습니다. 글렙 박사는 우선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무역 규제를 가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가격을 낮추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을 반도체 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했지만 일본은 20세기에도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0년대에도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었지만 2012년 도시바, 소니 등 일본 4대 칩 메이커의 반도체 판매량은 한국과 대만의 경쟁 반도체 업체들에 의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적당한 때에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승승장구한 반면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R&D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반도체 가격 하락과 엔고로 인해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했으며 일본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비용과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려 했던 것도 일본 반도체 몰락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메모리 칩의 선두국가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의 애플과 중국의 화웨이 모두 한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영향력은 현재 매우 미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산업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D램 분야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의 72.8%,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46.8%를 점유하는 등 한국은 현재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시아 포럼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제재는 아베 내각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일본의 경제성, 외무성, 농림수산성의 합작품이었으며 세계 마이크로 전자 시장에서 일본의 급격한 기술력 하락이 무역 제재의 주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의 한국 무역 제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왜 미국은 한일 분쟁을 중재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글렙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최첨단 제품을 생산할 때 중국은 희귀금속인 히토리를 채굴하여 일본에 수출하면 일본은 이 히토리를 이용하여 부품과 소재를 만들고 한국은 이 부품 소재를 이용해 반도체를 만들어 다시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 반도체를 이용해 최종 제품을 만들듯이 오늘날의 최첨단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서로 가치 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일 분쟁도 미중 무역 전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한국의 삼성은 화웨이 메모리 칩 공급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일본의 한국 무역 제재 또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결국 중국이 메모리와 반도체를 한국에서 수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더디게 만들 것이며 결국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미국일 것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북한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도와야 하지만 미국은 현재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최근 일본의 도시바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공동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으며 이런 움직임은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 미일이 손잡고 기술 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글랩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일이 중장기적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마이크로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이 붕괴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글랩 박사의 조국인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언론 등에서 이번 일본의 무역 제재 뒤에 미국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과 적대적 위치에 있는 러시아 싱크탱크 기관의 학자가 기고한 칼럼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한일 분쟁에 관한 입장을 꽤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 참고해 볼 만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77 일본 도쿄 도지사가 내년 도쿄올림픽의 마라톤 경기 장소를 도쿄에서 북부 홋카이도의 삿포로로 옮기는 움직임과 관련해 차라리 마라톤 경기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에서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토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원한 곳이라고 한다면 올림픽을 쿠릴 4개 섬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IOC가 마라톤을 삿포로에서 마련하는 방안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북방 영토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 문제를 왜 건드릴까요? 독도가 사이즈가 크다고 가정하고 차라리 마라톤 경기를 독도에서 하시던가 하면 우리도 열받겠죠. 쿠릴 4개 섬은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반환을 받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죠. 러시아는 일본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자국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해 일본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사의 발언은 러시아나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일본 정부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겠죠. 도지사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아베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러시아 푸틴과 친하니 그 정도 요청은 해볼 수 있다고 비꼬기도 했죠. 또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마라톤 코스를 열심히 준비해왔다면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도지사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뒤에도 경기장을 갑자기 삿포로로 변경하자는 안이 나왔으니 한 가지 안으로 말한 것이라며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폭염 문제 해결 방안으로 경기를 이례적으로 이른 새벽 6시에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IOC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마라톤을 삿포로에서 치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런 인터내셔널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도쿄올림픽 연기를 하는 게 더 나을 듯한데요. 뇌물, 방사능, 태풍, 지진, 폭염, 전범기 리스크로 얼룩진 도쿄올림픽은 이미 시작 전부터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 내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열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어 러시아가 올림픽 불참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 세계인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올림픽 무대를 일본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변 국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올림픽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영토 분쟁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 내 우리나라의 독도와 러시아의 쿠릴 열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일본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인 마리아 자카노바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를 했다고 하며 러시아 의원인 스베틀라나 추로바는 올림픽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원만하게 하지 못할 경우 올림픽 불참을 고려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이 현실적이지 못한 지도를 만들어 한국과 러시아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고 북한 역시 영토 강탈 야망에 환장한 나라라고 하는 등 일본의 영토 분쟁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방사능 문제로 인해 올림픽 참가 국가들이 안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영토 분쟁은 자칫 연쇄적인 올림픽 보이콧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일본이 아닌 올림픽만을 위해 4년을 피땀 흘려 준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 도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올림픽위원회의 협의 불발로 인해 독도와 쿠릴 열도에 대한 시정이 없을 경우 러시아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 정치적인 문제를 감정적으로 격화시켜 경제적인 분야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본이 올림픽에서마저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세계 언론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 내부에서도 러시아의 격한 반응에 크게 당황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분쟁 지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거쳐왔던 만큼 이번 도쿄올림픽의 경우에도 보이콧 사태까지는 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요. 2032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자칫 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에서도 보이콧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벼랑 끝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강경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나라만큼은 같은 식의 보복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GDP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식이 높다고 잘 알려진 만큼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스포츠 대회에서만큼은 정치와 구분하여 도쿄올림픽이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었으면